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모모모가 되고 싶었던 범죄자. 과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제이슨 버드로우. 그런데 지난 2월 그가 교도소에서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며 교정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죄 지어서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 재소자 로저 키베.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근데? 모든 건 7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인자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제이슨이 살해한 로저 키베는 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마.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로요. 1991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교도소에서 로저에 관한 다큐를 시청한 뒤 그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 마치 자신이 히어로가 된 마냥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됐고요. 약 3개월 동안 로저와 같은 방에 수감되길 바라며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방에 수감되자 제이슨은 과거 로저의 살인 수법대로 그를 목졸라 살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둠의 예술이라며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저건 살인으로 처단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기도 뭐 경제를 짓게 들어가지고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약간 영웅심리에 빠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와. 한편 연쇄살인마를 죽인 또 다른 살인마 제이슨의 범행이 알려지자 당신은 영화 속 히어로가 아니다. 우쭐대지 마라. 라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요.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려 한 제이슨은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사형이나 추가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사이다다 통쾌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큰 논란이 옵니다, 사회에. 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모. 2013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파수루안. 한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40대 남성 야신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동네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협의해보게. 진짜 무책임하다. 당시 마을 장로들이 나서 사건 중재에 나서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어르신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셨어야죠. 저건 동네가 시끄러워져야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한 마을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덮으면 계속해서 지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파딜라가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던 중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피해 여성이 결국 6년 뒤에 복수한 거 아닙니까? 사건 바로 다음 날 파딜라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범인. 그는 6년 전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아닌 그녀의 18살 된 아들 마울루드 리안토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란다. 18살이면 이제 미래가 창창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어른 되기도 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마을 장로들이 저 애를 살인자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 장로들이 쉬쉬한 게 최악의 단초였네요, 사건에. 그렇습니다. 6년 전 엄마가 이웃집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리안토. 당시 소년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는데요.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웃에 그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인 엄마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본 소년.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소년은 칼을 갈며 오직 복수의 기회를 엿봤던 겁니다. 그 골든타임에 제때에 제대로 단죄만 됐어도 그렇죠. 저 소년이 저렇게 살인자가 됐겠냔 말이에요. 6년 동안 복수 생각하면서 지옥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6년도 지옥이었을 거고 그렇지. 저 학생의 미래도 정말 어두울 것 같고 근데 너무 이해는 돼. 너무 이해는 돼. 이해는 가죠. 그리고 2019년 18살이 된 리안토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고요.
약 한 달간 파딜라의 동선을 살핀 뒤 그를 기습해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리안토는요.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요. 그러니까 복수만 꿈꾸며 살다 보니까 이제 복수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은 사실 뭐 미래가 창창한 나이인데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복수는 정말 진정한 복수가 아닙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이것이란 지독한 스토커.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이게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냐.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죄뿐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9위 공개합니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은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반으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네. 아니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아.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너무 아파.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애초에 거예요. 요거도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진짜.